와, 엔진 출력할 때 색깔 CG 같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난 28일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의 엔진이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이날 시험은 KF-21의 지상시험 마지막 단계로 엔진을 점화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엔진 자체 동력으로 전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엔진 가동이 시작되자 먼저 보조 동력 장치가 점화되면서 날개 부근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곧이어 두 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최대 출력으로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KF-21은 최대 출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침내 엔진 검증이 끝났습니다. 결국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첫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21일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누리호에서 오늘부터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위성 4개가 하나씩 이틀 간격으로 쏘아서 내보내게 됩니다. 29일 오후 4시 50분에 제일 먼저 조선대의 초소형 위성인 큐브위성 스텝큐브랩2를 사출합니다. 조선대 큐브위성은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의 열 변화를 추적해 분화 징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카이스트 랑데부, 7월 3일에는 서울대 스누글라이트2, 마지막으로 7월 5일에는 연세대 미먼이 사출될 예정입니다. 연세대 미먼은 200m 해상도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여 그동안 중국이 부인해왔던 한반도로 날아오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제대로 포착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지상시험을 마치고 누리호가 성공하자 최근 야심차게 세 번째 항공모함을 내놓은 중국이 경계하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7일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제남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동시에 가장 크고 진보된 항모라며 이 항모가 가동되면 중국 해군의 전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제남은 랴오닝함이나 산둥함보다 한층 진일보한 중국의 항모 기술 건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의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이륙할 때 구부러진 활주로를 자력으로 날아오르는 스키점프 방식을 사용했지만 푸제남은 전자식 사출기를 이용해 가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0550 구축함과 039 잠수함 등으로 중국 근해에서 매우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며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전부터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지난해 서해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초계기와 경비함 등도 서해상 경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910여회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맞설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중국의 항모킬러 DF-21D 대함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한국형 항모킬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F-21과 누리호, 현무포 미사일의 성공이 곧 한국형 항모킬러를 중국 앞에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성과 대함탄도미사일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무시무시한 대함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의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은 대함탄도미사일로 쓰기에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묵직한 탄도 중량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500km급 현무포는 탄도 중량은 1000kg이고 사거리 800km급 현무포어는 2500kg에 달합니다. 현무포는 발사 시점부터 최대 1000km 상승해서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이것이 중국 항공모함으로 향하면 완벽하게 초토화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금속 막대 몇 개만 명중하면 중국 군함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함탄도미사일은 움직이는 항모나 군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풍향, 풍속, 기온, 기압을 완벽하게 측정해서 사격 전에 실시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구의 구분선이나 면이 굽어져 있어 중국 함정을 탐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날씨 등의 변화로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중국 함정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시정찰 우주자산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 체계를 타격 전력과 연동하면 이 같은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 광학장비 또는 구름 및 표적 탐지가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나 전파 등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한 다수의 저궤도 감시정찰 위성을 종류별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전달 기능을 갖춘 저궤도 통신위성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성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지상 또는 해상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해당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이런 적외도 감시 정찰 위성을 우리 기술로 마음껏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기에 이를 현무포 미사일과 연동하면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해안에 현무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 해군력의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단 5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누리호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준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 핵심 근거지 칭다오와 달해는 충남태안에서 각각 500km가량 떨어져 있기에 한 국내 군사 전문가는 우리 미사일이 500km만 날아가도 서해에서 중국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F-21도 위성을 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KF-21은 향후 위성을 공중 발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투기가 초음속 상승 궤도에서 로켓을 우주로 올리면 중력과 항력에 대응하는 에너지가 최소화돼 지상에서 쏠 때보다 비용을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이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놀라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2에서는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대방사 미사일이나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모두 탑재되기에 구매 희망국의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KF-21의 경쟁력은 의외로 상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이 다음 달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첫 비행 시험 조종사로 공군 소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 단계인 KF-21이 전략화를 통해 공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비행 시험을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닌 공군이 맡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몰면서도 형편없는 조종 실력에 러시아 전투기는 구형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국형 전투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조종사들이 세계적인 실력으로 우리 영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에어쇼 관람이 끝난 뒤 존슨 총리는 한국에도 레드 에로우스 같은 비행단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블랙 이글스가 있다며 우리 이글스 팀은 하늘에 글씨도 쓰고 G7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지난 2012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 에어쇼 디스플레이 부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리아트 에어쇼에서 시험비행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이미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중국 후베이성 샹양에서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전에 탈출했지만 민가의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한국의 사건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를 이륙하던 중 추락한 공군 F-52의 전투기 조종사는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죽음의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10초가 남겨진 순간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민간인의 피해를 막고자 순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최고로 인정받는 공군의 타건이었으며 우리 공군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그리고 국민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는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